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공간 세길에는 거의 저희 2021년 초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처음 그때처럼 예배를 위한 이제 필수 인원만 이제 모여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많이 악화되어서 다들 이제 조심하는 상황인데 아직 뭐 종교시설은 이제 방역 패스 이런 이제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알아서 이제 현장 예배 참석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세길의 공공성의 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제 이러한 이제 풍경 자체가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제 돌봄 민주주의와 세계 공동체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2021년은 새로운 배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 미처 탐구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두루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돌봄 민주주의입니다. 예배팀에서 이번 가을 연속 주제 말씀 증거 주제를 돌봄으로 정하고 자체 세미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주로 조한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2013년에 처음 출간된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는 2014년에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가 올해 10월에 번역 제2판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웠던 이 책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출판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할 것인가, 그것을 상상하고 추구하는데 돌봄과 민주주의가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봄 민주주의를 주제로 말씀 증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돌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도 알겠고 이제 민주주의도 알겠는데 왜 돌봄 민주주의 하느냐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모르시겠다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정치 이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아서인지 돌봄 민주주의의 번역자 중 한 분인 정치학자 김희강 교수님은 이 돌봄 민주주의라는 조합이 조금이라도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돌봄과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트론토는 돌봄과 민주주의 이분법을 해치하면서 양자의 상호 보완을 시도합니다. 돌봄의 민주주의 원리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돌봄의 가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트론토는 돌봄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사는 것의 핵심은 돌봄이 채워진 삶을 사는 것이며 돌봄이 필요한 때 돌봄을 잘 받는 삶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여유를 갖는 삶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보는 사회다.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돌봄 후 관계에 함께할 기회가 있는 사회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어제와 오늘의 부정의를 감추려고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삶의 목적은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지 돌봄을 주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민주사회는 몇몇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다. 이와 같은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론은 현대 페미니즘 이론과 정치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데다 신자유주의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돌봄과 민주주의 자체가 원래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그러니 돌봄 민주주의를 천천히 깊이 읽는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 중에서 세계의 현재 상황에서 참고하면 좋을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돌봄의 부담과 사랑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배에 대한 것입니다.
트론토는 돌봄에는 부담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돌봄의 특징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와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이의 입장에서도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돌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돌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느낌을 원합니다. 돌봄은 부담을 지는 일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한다면 돌봄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사랑은 무책임하고 사랑 없는 부담은 고역입니다. 좋은 돌봄은 부담과 사랑이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돌봄의 모델 중 하나는 부모의 자녀 돌봄일 것입니다. 아기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먹이고 씻기고 입히며 돌봐야 합니다. 육아도 일이지만 육아에는 퇴근도 휴가도 없습니다. 자녀 돌봄을 노동으로 치면 장시간 중노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부담스럽고 고된 육아도 기쁘고 감사한 경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돌봄은 일방적 시혜나 수혜가 아니라 상호적, 호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돌봄의 상호성, 호혜성은 모든 인간이 돌봄을 주고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기로 태어나 자라나고 성인이 되어서는 혈연 부모나 자녀를 돌봅니다. 지역과 사회의 아이와 노인도 돌봅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돌보는 것도 주로 성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는 자녀와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트론토는 모든 인간은 한 번쯤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한 번뿐이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돌봄을 주는 존재이며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돌봄 없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돌봄은 인간성,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인간은 모두 취약한 존재이므로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돌봄 민주주의의 인간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호모 큐란스, 즉 돌보는 인간입니다. 돌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세길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돌봄을 포함해 교회 공동체의 일은 구성원의 자발적 부담과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세길은 평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든 공부든 활동이든 공동체의 모든 일은 결국 사람 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손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주일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세길의 신학, 영성, 사회의식, 친교, 돌봄,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큰 일입니다. 이런 예배를 1년에 52회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독교회야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도맡고 목회실이나 교회 사무실 직원들이 예배와 목회와 행정을 전담해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하지만 평신도 공동체인 우리 세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세길의 예배와 활동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온 것은 모두 교우들의 자발적 수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문화원 연구원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단지 부담을 지는 것뿐이었다면 세길은 지금껏 지속해 올 수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부담만이 아니라 사랑도 있었기에 우리는 공동체 일을 자기 일처럼 할 수 있었고 그 자발적 수고와 헌신 덕분에 세길이 34년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랑으로 부담을 진다 해도 그것이 개인이나 소수의 희생과 헌신이라면 결국 그들은 지치게 되고 심한 경우 내적 소진과 관계적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할 때면 적절히 부담을 분배해 드리려고 하지만 급할 때면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몇 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고가 쌓여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고마운 만큼 미안함도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미안함도 고마움의 한 표현이겠지만 그것이 상호적 고마움이 아니라 일방적 미안함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의 두 번째 차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바로 책임의 분배, 부담의 분배입니다. 트론토는 돌봄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돌봄 책임의 분배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도 여성이나 주변부 사람에게 돌봄 책임을 떠맡기면서 특권적 무책임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론토는 이런 특권적 무책임을 돌봄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은 가족과 사회를 보호함으로 돌봄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보호형 무임승차, 생산에 주로 참여하는 남성에게는 돌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산형 무임승차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론토는 보호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정폭력과 국가폭력을 언급하면서 남성의 보호가 정말 보호적인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의존도가 급진적으로 줄어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생산형 무임승차의 조건 자체가 이미 붕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트론토는 자선형, 부스트랩형 무임승차도 언급하는데 그 모든 무임승차의 공통점은 누군가는 돌봄을 떠안아야 하고 다른 누군가는 돌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리적, 차별적, 특권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독박 돌봄, 돌봄 불평등입니다. 돌봄 민주주의 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 중에 있습니다. 트론토는 전에는 돌봄 과정을 4단계로 규정했는데 그것은 돌봄의 필요를 감지하는 관심 돌봄, 필요의 충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안심 돌봄, 실질적인 돌봄 제공, 그리고 돌봄을 받는 존재의 반응을 관찰하는 돌봄 수혜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돌봄 민주주의에서 트론토는 한 단계를 새로 추가합니다. 그것은 충족되는 돌봄 필요와 방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일치하는 함께 돌봄입니다. 트론토는 이와 함께 돌봄의 윤리적 자질로 복수성, 의사소통, 신뢰, 존경, 연대성을 제시합니다. 모두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며 지향입니다. 이와 같은 트론토의 주장은 돌봄의 윤리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트론토는 원래 잘 돌보는 사람이 돌봄을 해야 한다는 관념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우선 그는 여성이 자연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돌봄을 잘하고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관념이 남성은 돌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무임승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돌봄을 사소한 것으로 보며 차별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돌봄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봄을 맡기거나 의존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돌보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칫하면 이타적이고 희생정신 강한 특별한 사람만이 돌보고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돌봄에 나서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트론토가 강조하는 것은 돌봄은 차별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영웅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봄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성인이나 여성이나 주변화된 이들에게 돌봄 책임을 떠안기지 않고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정의롭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배에 대해 공부하면서 오늘의 세길이 보완하면 좋을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라는 가치지향적 부사를 함께라는 실천지향적 부사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2013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는 평신도 공동체인 세길의 돌봄은 전문 목회자가 전담하는 목회적 돌봄, 페스토럴 케어가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 서로를 돌보는 서로 돌봄, 뮤추얼 케어여야 한다는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서로 돌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서로 돌봄위원회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길의 서로 돌봄과 교회 생활에서 이 서로성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즉 모두의 상호 돌봄이 아닌 일부 교우의 헌신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봄의 가치와 이상은 높았지만 돌봄 책임을 분담하고 분배하는 민주주의는 취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에서 함께 돌봄이라는 개념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서로 돌봄과 함께 돌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서로 돌봄은 공동체적 삶의 이상적 가치를 나타내며 그것을 권면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바울의 편지에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서로 돌봐야죠 라며 돌봄 가치를 동어 반복적으로 서로에게 권면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의 권면에 응답하며 서로 돌보는 구체적 방도를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천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론토는 함께 돌봄을 caring with로 표현합니다. 이는 caring for somebody, 즉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caring with one another, 함께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세길도 서로 돌봄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간직하면서 함께 돌봄이라는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트론토가 여성이나 특별한 성인 같은 이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 돌봄의 시혜자와 돌봄의 수혜자 사이에 위계적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조건과 역량에 따라 돌봄의 책임을 분담한다면 각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타인의 돌봄을 받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타인을 돌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돌봄의 제공자면서 수혜자가 됩니다. 그럼 돌봄을 당연시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서로 고마워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세길 역시 함께 돌봄을 고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돌봄을 시도한 2013년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의 분배와 분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길다운 평신도성이 많이 약해졌다고 인식한 우리는 가톨릭의 CLC, 불교 정토회, 개신교 세이비어 교회, 시민사회 영역의 나눔 문화를 함께 탐구하고 탐방했고 평신도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수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을 구상했는데 우선 주일 하루의 공동체 예배와 활동의 필수적인 일을 목록화하고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선택해 함께 실천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하루라도 어른부터 아이까지 공동체 모두가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생활을 문화한다면 교회의 다른 일도 더 나아가 문화원 활동도 더 힘있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은 제대로 시도되지도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토론했어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프로그램화 하려다 보니 함께 돌봄의 문화와 역량을 열매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나 교육자 없이 세길이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껏 존재해 온 것은 우리가 이름 붙이지는 않았어도 이미 돌봄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자발적 분담과 분배가 있었기에 세길은 시작될 수 있었고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돌봄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가 약해졌습니다. 최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도 돌봄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핵심인 책임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시 더 치열하게 돌봄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찾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요즘 세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세길의 비전 제시와 리더십 형성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9명의 위원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서너 시간씩 집중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발적 수고와 책임 분담 자체가 함께 돌봄의 한 모델일 것입니다.
소위원회 두 번째 모임에서 한 위원이 세길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신 것을 글로 적어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인용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의 그 어떤 측면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큰 사랑을 한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위원은 공동체 내부의 영성과 사회적 영성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영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통찰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공동체의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이 성차별적, 계급차별적으로 위계화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부담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 민주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체 내의 돌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봄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봄 민주주의에 따라 교회 안에서 함께 돌봄을 실현하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적 돌봄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론토는 돌봄을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행위가 모두 돌봄입니다. 돌봄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돌봄 민주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원은 애언자와 예수가 알려주고 보여준 돌보시는 하나님, 케어링 가시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천상이 아니라 지상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성, 즉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속, 즉 세속적인 것을 지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 시대 속에서 최선의 정치 형태를 통해 실현되고 확장됩니다. 인간은 모두 취약한 존재이며 관계적 존재라는 진리를 충격과 경이 속에 전 인류가 경험한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까운 정치 형태는 돌봄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표이며 전위입니다. 세상이 온통 고통의 바다인데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는 태도는 방주형 무임승차일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돌봄 민주주의를 하나님 나라의 현실태로 성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돌봐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돌봄의 부담과 사랑을 균형 있게 행하고 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배하고 분담하고 지금 우리 안에 지친 이들,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이들을 함께 돌보며 치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세길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씨앗이 바라해 34살 나무로 자란 데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한 교우들의 자발적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고에 고마워하지만 미안해하지는 않도록 이제는 돌봄의 책임을 사랑으로 민주적으로 분배하고 분담할 마음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사랑으로 함께 돌보는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함께 돌보는 사명을, 함께 돌보는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